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관 1차 인선에 이어 2차 인선에서도 윤석열 내각에는 광주 전남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호남 소외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던 후보 시절의 공언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올해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 11명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핑계로 지방의원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이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현 구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포부와 공약을 들어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 이어 발표한 2차 내각 인사 8명 가운데도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호남 소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소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인사는 2차 내각 발표에서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 3명과 강원, 경남, 대전, 부산, 전북이 각각 한 명씩이었고 2차 내각의 평균 나이는 59세였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1차 내각 발표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발탁하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 지금까지 발표된 내각 인선 16명 가운데 7명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은 능력 위주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함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후보자 시절 호남 소외는 있을 수 없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은 정권 시작부터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18개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만 장관 인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장관 2개 자리 중 하나 정도에 상징적으로 광주 전남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호남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과 호남에서 각 4명과 3명을 기용하면서 지역별 형평성을 맞췄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역 안배를 어떤 점에서는 정책적으로 항상 고려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좀 호남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이런 화합을 위한 정책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후보자 시절 줄기차게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당선인. 영남 출신의 60대 남성 위주의 첫 내각을 발표하면서 노령화되고 지역 편중이 심화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부실 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엔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초 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 11명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상가 상인들이 현대산업개발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화정 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는 어제 집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공사로 인명사고가 나고 주변 상가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HDC그룹 정몽규 회장이 피해 상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인 상가가 이전처럼 되돌아가길 바란다며 정당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날이 흐리겠고요. 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미만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약한 빗방울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날은 서서히 개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봄비가 지나면서 큰 더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한낮 기온 2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핑계로 지방의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일할 시간이 남아있는 지방의원들이 의회를 비우고 있는 겁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입니다. 주민 생활을 위한 각종 조례와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세금을 쓰는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회가 회기 일정상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예정돼 있던 도정 질문이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정원 58명의 전남도의회 의원들 가운데 15명은 시장 군수선거 등에 도전하며 사직했습니다. 또 35명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의정활동보다 선거운동에 관심이 큰 실정입니다. 이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14조 원 예산을 쓰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에 현안 질문을 하겠다는 도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면 질문이라든가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전남도의회는 감시 견제에서 상당 부분 발을 뺀 지 오래입니다. 전남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전남도청, 전남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건 공식적으로 지난 1월 12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파행, 선거 이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파행, 앞으로 정당 경선 이후 본선거운동에 돌입하며 또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월 수백만 원 의정활동비와 수당은 지급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차로 현역 기초의원 13명을 포함한 25명의 기초의원 후보자를 공천 배제했습니다. 전남도당은 기초의원 후보자 406명에 대해 정밀검증과 심사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과 도박,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된 후보자를 공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1, 2차에 걸쳐 공천 후보자 가운데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6명을 공천 배제했고 현재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정밀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독점 구도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70명이 넘는 제1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표의 비례성을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기초의회에 2명을 초과해 공천하지 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 구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구입니다. 청와대 전직 비서관과 행정관, 전직 부시장과 광역의원 등의 출마로 광주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금호타이어 이전이 최대 현안인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구는 김사모 현 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으로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후보 자격이 보류된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정역을 대한민국의 역세권으로 만들고 산단에 AI 경쟁력을 불어넣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이전 같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랜드 비전을 이해할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서민의 삶을 살피는 데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이미 훌륭한 구청장을 경험한 광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전 광주경제부시장은 광주 노사 상생의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제안자이자 설계자라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로 투자와 기업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뉴딜 경제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광산은 발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일을 가장 잘해온 사람 박병규입니다. 박병규와 함께 광산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윤난실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구청장은 실험이 아닌 실천하는 자리라며 광산구가 이룬 지난 12년의 혁신을 이어가고 40만 구민의 꿈이 자라고 실현되는 광산을 실력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산은 광주의 심장이고 미래입니다. 광산을 더 크게 또 더 가깝게 만들고 싶습니다. 광산의 40만 3,590명의 꿈을 함께 실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치원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최고 행정을 익히고 훈련했다며 전통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맞물려 활력을 찾고 전국 최고의 자치력을 가진 광산을 위해선 준비된 일꾼인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광산을 더 참신하게 만들겠습니다. 탁월한 해결력으로 상적한 광산구의 현안을 풀겠습니다. 광산 100년의 번영에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젊은 구청장 최치원이 해내겠습니다. 윤봉근 예비후보는 호남의 관문 광산이 디지털 시대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교육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광산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할 일 많은 광산 잘 준비된 윤봉근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우리 광산 발전에 초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광산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젊은 도시입니다. 김학실 예비후보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서비스 행정과 새로운 비전 희망으로 내일이 더 나은 광산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광산구청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법과 도덕적으로 흥결없고 깨끗한 후보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지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더 좋은 광산을 학시리가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영순 예비후보는 광산은 이제 현장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친환경, 신경제, 문화예술 도시로 광산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등 최고의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성으로서 구청장에 출마하기는 힘들었지만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성 구청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박시종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구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부시장, 광역과 기초의회 의장 등 후보군이 넘치면서 광주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번에는 광산구청장 선거구에 나온 예비 후보들에게 다른 후보에게 없는 자신만의 강점을 물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대중 선생님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큰 분들을 모셨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지 않고 대의에 충실한 분들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슈퍼맨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분 한 분을 모시는 슈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는 바보가 되라. 제 좌우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직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박시종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교육의 문제, 산업 대전환의 문제 모두 일자리와 연관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진영으로 나뉘어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만 반복될 뿐 민생에 도움되는 일자리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해왔던 일자리 전문가입니다. 광산에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윤난실은 마을에서 청와대까지, 호남에서 영남까지, 의정활동에서 국정경험까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난실에 가는 발자취는 성과도 함께 남겼습니다. 준비된 윤난실, 실력 있는 여성 윤난실에게 광산구를 맡겨주십시오. 담대하게, 섬세하게 국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오르기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으로 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저 최치현은 지자체, 청와대, 중앙정부를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역 모두에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정과 국정에서 얻은 경험을 더해서 광산구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겠습니다. 탁월한 해결력으로 광산구를 광주를 넘어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타 후보들보다 유일하게 우리 광산 출신입니다. 이 지역에서 광주광역시 시의원을 했고 교육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을 지냈고요. 지금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으로 있습니다.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후보입니다. 지난 4년여 의정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법과 도덕적 잣대에 떳떳해야 올바른 구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50여 개 기관과 실국을 섭렵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법과 도덕적으로 깨끗한 후보,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춘 후보, 더 좋은 광산을 위한 확실한 선택은 김학실입니다.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의 경험과 의장을 역임하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성의 장점을 살려서 섬세함으로 구정을 살피면서 또 광산구를 또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구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실현해서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자격 박탈 여부를 놓고 당과 후보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라며 재심위가 박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 측은 이의 제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주시당에서 배포했다며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출이 3개월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증가율 차이가 큽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5% 증가한 56억 8,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한 1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남 지역 수출은 29.4% 증가한 41억 4,300만 달러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화물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4시 40분쯤 광산구 장덕동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1톤 화물차 옆면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5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초 여수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2,300억 원 규모의 기념사업 윤곽이 잡혔습니다. 여수시는 일회성 기념사업보다는 여수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개항 100년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2,357억 원 규모의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막대한 예산 규모는 일회성 기념행사 이외에 여수항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10건의 중장기 과제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 확장, 박람회장 리모델링, 항만 친수공원 조성 등 일부 중장기 과제들은 국가계획 반영도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여수항의 과거 100년이 이제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강했다고 하면 이제 박람회 개최 이후에는 저희 이제 해양 복합 관광부나 거점 중심 항으로서의 여수항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맞게 미래 비전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장기 과제뿐 아니라 기념행사 위주의 단기 과제 8건과 시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연계 과제 13건 등 개항 100주년 기념 사업의 실행 과제는 총 31건입니다. 특히 단기 과제 중에는 뷰포인트 포토존 설치와 타임캡슐 제작 설치, 다큐 영상 제작 등 3건의 대표 상징 사업이 개항 100주년의 의미를 더합니다. 다음 달에는 여수항 100년사 발간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여수항 자료 수집 운동은 작년 8월부터 해서 금년 5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한 140여 점 접수가 됐습니다. 1923년 4월 1일 세관 지정항으로 개항한 여수항이 내년 4월 미래 100년의 청사진과 함께 새로운 기능과 역할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생활 오수와 도심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등으로 수질이 악화된 황룡강에 광주시가 수질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영산강 유입 하천인 황룡강 광주 구간에 691억 원을 투입해 오염 저감 시설과 하수도 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부터 3년간 지하 저류조와 소규모 공공하수도 등을 설치해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물고기가 잇따라 폐사한 고흥 해창만 일대에서 주방세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는 어제 주민들이 의뢰한 수질검사 샘플과 어류 사체를 분석한 결과 주방세제 성분의 일종인 알킬벤젠 설포네이트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해창만의 어류가 잇따라 폐사하자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고흥군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렵까지는 날이 흐린 가운데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미만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약한 빗방울이 지나겠습니다. 날은 오전 중에 서서히 개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봄비가 지나면서 때이른 낮더위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아침 기온 1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담양의 낮 기온 21도, 화순 22도로 한낮 기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신안 1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광양의 낮 기온 19도, 여수의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한낮 기온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